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때 식품업계 블루오션이었지만 이제는 한계점에 다다른 밀키트 시장, 밀키트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망했다라기보다는 전망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2019년 말에 시작되어 2023년에 종료된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 수많은 산업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오히려 수요가 급증하며 코로나 특수를 누린 업계도 존재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밀키트 시장입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8년 345억 원 규모였던 밀키트 시장은 불과 5년 만인 2023년 약 10배 이상으로 급성장해 3,800억 원에 달하는 시장이 되었죠.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성장세가 둔화되더니 주요 업체들의 사업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는가 하면 밀키트 전문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밀키트 산업의 전성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밀키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2023년에는 추세대로라면 2025년까지 시장 규모가 7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현재는 4천억 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상황이죠. 국내 1위 밀키트 전문기업으로 알려진 프레시지는 2016년에 스타트업으로 출발하여 현재 업계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데 인수한 회사들도 모두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죠. 2018에서 2023년 누적 적자가 3,304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또한 2022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매출 5,300억대 회사로 성장했지만 2023년 매출은 약 3,3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역성장했죠. 물론 쿠팡처럼 몸집을 키운 다음에 진입장벽을 높이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키트는 진입장벽이 워낙 낮은 사업이라 쿠팡처럼 진입장벽을 세우는 게 애초에 쉽지 않은 업종이죠. 이런 전략이 먹히려면 적자는 몰라도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고요. 이 밖에도 CJ 제일제당과 GS 리테일과 같은 요식업계 대기업들도 밀키트 바람이 불자 자체 밀키트 브랜드를 론칭하여 잠깐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두 기업 모두 2022년 이후 성장세 둔화로 인해 사업을 종료하거나 전담팀을 해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J는 2024년 7월 밀키트 브랜드 쿠킷의 운영을 종료했고 GS 리테일은 밀키트 브랜드를 전담하던 심플리 쿡팀을 해체했죠. 시장이 지금 크기에서 유지만 되어도 수익이 어느 정도만 나와도 팀을 해체하거나 브랜드 운영을 종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밀키트 시장이 앞으로 하락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 몇 년 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밀키트 시장은 대체 왜 대기업들이 손을 놓을 만큼 성장이 둔화되어 버린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입니다. 식품산업 통계정보 시스템이 202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밀키트 구매를 줄인 이유 1위는 다름 아닌 비싸서였죠. 소비자들이 꼽은 밀키트의 개선사항에서도 가격 인하가 3위를 차지할 만큼 가격에 대한 불만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밀키트는 손질된 재료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획기적으로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물론 메뉴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밀키트도 존재하지만 대다수 밀키트는 가격 대비 양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사먹는 것과 비교해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죠. 애초에 밀키트는 신선 식재료를 개별해 포장해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는 가정 간편식 HMR에 비해서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HMR은 홈밀 리플레이스먼트의 약자인데 HMR은 재료가 손질되어 있는 건 물론 어느 정도 조리가 된 상태로 가공과 포장이 되어 있죠. 냉동 돈가스나 냉동 만두 같은 것들이 HMR입니다. 어떻게 보면 밀키트의 라이벌 중 하나인데 단순 비교로 봤을 때 밀키트는 HMR보다 가격도 비싸고 더 손이 많이 가죠. 그래도 HMR에 비해 밀키트는 더 퀄리티 높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내가 요리에 전혀 지식이 없다고 해도 설명서만 잘 읽는다면 진짜 요리 같은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죠. 최근 들어 HMR 상품들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아지긴 했지만 메뉴와 퀄리티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긴 하고요. 근데 만두는 진짜 파는 것보다 맛있던데 뭐 어쨌든 결국 밀키트의 강점이 요리처럼 퀄리티가 높다는 건데 이렇다 보니 밀키트의 포지션이 좀 애매합니다. 조금만 비싸져 버리면 차라리 배달이나 외식을 먹자라는 말이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싸게 팔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앞서 말했듯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물가까지 상승해버립니다. 특히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밀키트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여기다 소비 트렌드 자체가 가성비로 돌아서버렸습니다. 실제로 밀키트의 수요는 줄었고 앞으로도 줄어들 전망이지만 HMR은 수요가 늘었고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죠. 하나 더 밀키트의 장점이던 신선한 재료는 반대로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합니다. 유통기한이 짧다, 보관이 불편하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많이 사서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어서
있어서 한 번에 배송하거나 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물류비든 뭐든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죠. 또 다른 핵심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외식 수요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밀키트 시장이 급성장했다는 말 기억나시나요? 다들 직접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밀키트의 인기 비결은 사실상 외식 제한으로 인한 집밥과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도 사먹는 것 같은 음식을 먹고 싶다는 수요의 급증 때문이었습니다. 간편식보다 맛이 뛰어나고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제대로 발휘된 것 자체가 코로나 덕분이었죠. 게다가 밀키트는 배송도 해주었으니까요. 쿠팡을 비롯해 컬리와 같은 빠른 배송이 자리 잡은 덕에 밀키트는 더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하지만 2023년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이 정상화되자 외식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와 같은 프로그램이 외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분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식 시장 자체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넘어 하나의 재미이자 놀이처럼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음식점들도 더 특이하고 기발하게 진화했기에 밀키트는 더 설 자리를 잃었죠. 여기다 소비자 입장에서 밀키트는 분명 어느 정도 요리의 포지션을 취하는 듯 하지만 찾다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즉 가짓수도 적고 맛도 비슷비슷하다는 말이죠. 어쩔 수 없는 밀키트 업계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밀키트는 시장 진입은 쉽지만 앞서 말했듯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비싼 동시에 재고 부담이 심합니다. 판매 예측이 빗나가면 즉각적으로 폐기 손실이 발생하죠. 그럼에도 도전을 하려면 캐시카우 즉 잘 팔리고 이익도 많이 남는 상품이 필요한데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시장이기에 코로나 시기 밀키트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이 말은 애초에 마진을 많이 남기기가 어려운 시장이었다는 말이죠. 이렇다 보니 밀키트 업체들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번 똑같은 메뉴, 심지어 새로운 메뉴가 나온다고 해도 비슷비슷한 구성이라는 점에서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때까지 좀 전체적인 면에서 봤으니 이제 좀 개인적인 이유, 소비자들이 재구매를 꺼리는 이유도 한번 보죠. 만약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소비자들이 밀키트를 구매해보고 좋은 경험을 했다면, 재밌고 맛있고 좋은 기억만이 남았다면 아마 재구매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맛은 뭐 괜찮았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앞서 나온 통계에서 소비자들이 밀키트 구매를 줄인 이유 1위는 가격이었지만 2위는 영양 성분이 충분하지 않아서 3위는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이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상품이든 서비스든 편리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배달도 쓰레기 때문에 잘 안 시켜 먹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면 만사가 다 귀찮은데 그 많은 쓰레기를 언제 다 치우나요? 지금은 이사를 해서 이용 못하지만 예전에 집 근처에 이제는 찾기 힘든 그릇으로 배달되는 중국집을 찾았는데 진짜 몇 달간은 거기서만 점심을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식사 하나에 군만두 시키면 최소 금액도 맞았거든요. 사실 제가 좀 게으릅니다. 그나마 배달은 음식물만 버리고 씻어서 분리수거하면 그만이지만 사실 이것마저도 귀찮지만 밀키트는 사용한 냄비에 수저에 그릇에 쓰레기에 진짜 요리를 한 수준으로 뒤처리할 게 남아있죠. 그럼 요리를 한 수준으로 만족감을 주나? 그것도 아닙니다. 보통 밀키트로 해놓고 자기가 요리를 했다고 생각하거나 소개하는 경우는 잘 없죠. 실제로 밀키트 업계 관계자는 밀키트는 요리에 관심이 있지만 요리를 잘 하지는 못하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 가격이나 맛을 중시한다면 직접 재료를 구입해 요리를 하는 방향으로, 편의성이 중요하다면 완제품 간편식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소비층을 붙들어 놓기 어려운 카테고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한국에서 밀키트는 좀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가격도 애매하거나 비싸고 맛도 애매하고 구성도 애매하고 요리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고생도 애매하게 하죠. 동네에 하나씩 있는 반찬 가게 가면 더 저렴한 가격에 완전히 조리된 음식을 팔기도 하고 밀키트를 대체하거나 위협할 만한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밀키트 시장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닙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전망도 그리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여전히 수요층이 남아있긴 하죠. 소비자들이 단점으로 느끼는 것들만 제대로 잡을 수 있다면 매력 없는 상품은 아니니까요. 실제로 미국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성장이 침체기에 들어섰지만 전망이 한국처럼 나쁘지는 않죠. 다만 미국은 배달 문화가 우리처럼 발달해 있지 않기도 하고 장 보려면 멀리 나가야 하는 데다 외식은 비싸고 티까지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좀 다르긴 합니다. 뭐랄까 다 보다 보니 밀키트 자체도 단점이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편리한 대체제들이 많아서 유독 더 힘든 것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밀키트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